시청자를 가스라이팅하지 않는 김용민 TV 김용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11월 19일 수요일 아침이 열렸습니다. 자, 지금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창릉 일대 영하 4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 8도로 예상되는데 맑은 날씨 계속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충남 또 호남의 서해안을 중심으로 흩뿌리던 눈비는 오전 중에 대부분 그치겠고요. 제주도는 내일 새벽까지 약간의 비나 눈이 더 내리는 곳이 있겠다는 예보가 나왔습니다. 중남부 지역에는 지금 눈발이 날리는 곳도 있군요. 오늘 아침 횡성 둔내면의 기온이 영하 10도 밑으로 내려가고요. 서울도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등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각별히 추위 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김건희의 오빠 김진우가 구속될지 말지 결정됩니다.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지난 8월 당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대구를 잤습니다. 최근에 전당원 투표제를 두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데요. 이따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전화 인터뷰를 통해 소상히 그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신문 주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내란 특검이 윤석열을 외환죄로 기소하면서 윤석열이 2022년 11월 이미 비상계엄을 결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에 2023년 10월 계엄 계획, 2024년 4월 실무준비, 2024년 11월 선포준비, 12월 2일 최종 모의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됐다는 것이 특검이 내린 결론입니다. 핵심 근거는 이른바 평양 무인기 작전인데요. 특검은 이 작전이 북한을 자극해서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결국 12.3 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았습니다. 무인기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 사이에 북한의 원산, 개성, 남포 등 민감 지역에 전단을 살포했습니다. 윤석열은 당내 인사들에게 비상대권을 가동해서 싹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말하는 등 강경한 의지를 드러냈고 김용현과 노상원 등이 계엄 문건 작성과 군인사 배치에 관여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특검은 윤석열과 김용현이 계엄 여건 조성을 위해서 남북 군사 대치를 악용했고 국민 안전을 위험에 빠뜨렸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ICSID가 한국 정부에 4천억 원 배상을 명령했던 론스타 판정을 전면 취소했습니다. 핵심 이유는 중재 과정의 심각한 절차 위반입니다. 2019년 ICC 중재 결정문을 증거로 쓰면서 한국 정부가 참여도 못한 문서를 일방적으로 채택했고 변론권과 반대 신문권까지 침해됐다는 점이 인정된 것입니다. ICC 결정문에는 하나금융이 금융위 지시로 외환은행 인수가를 낮추었을 가능성이라는 한국 정부의 불리한 문구가 있었는데 이를 검증 없이 받아들인 것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한국 정부는 3,173억 원 배상금과 이자 약 4천억 원 부담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ICSID가 인정한 취소 사유 가운데 하나를 한국 정부가 그대로 받아낸 셈입니다. 정부 대리인인 김가뷰 변호사는 금융 규제와 조세 부과가 정당했다는 국제적 선례를 남긴 것이라고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찰의 위장 수사에 협조했다가 인권 침해 피해자로 인정된 이주 노동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방글라데시 출신의 노동자는 2023년 한 행사에서 만난 경찰관과 이런 모의를 했어요. 불법 환전업자 수사에 동참하기로. 자, 그래서 이 경찰관은 포상금, 비자 문제 등을 거론하며 협조를 사실상 압박했고 이 방글라데시 노동자는 한 달간 6차례에 걸쳐서 130만 원가량을 환전업자에게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환전업자는 잠적했고 수사는 실패했습니다. 이후에 인권위는 경찰이 합법적 수사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취약한 이주 노동자를 불법 행위로 내몰았다며 인권 침해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찰은 서면 경고도 받았는데요. 하지만 재판 결과는 달랐습니다. 법원은 강요나 위법 수사로 보기 어렵다며 국가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방글라데시 노동자가 협조 의사를 밝힌 문자 메시지가 근거로 제시된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은 세계 아동 학대 예방의 날을 앞두고 친권 문제가 왜 학대 피해 아동을 다시 위험 속에 몰아넣는지를 보여주는 한 사례를 서울신문 기사를 인용해서 전해드립니다. 수민 수연자매는 10살이 되기 전부터 부모의 폭력과 성학대에 시달렸습니다. 부모는 징역 10년, 공범인 참 목사입니다. 목사. A 목사는 징역 20년을 확정받았습니다. 하지만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부모의 친권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악마의 다름 아닌 부모도 부모라고 친권이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이죠. 미성년 동생인 수연 씨는 여전히 부모가 원하면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수민 씨는 결국 법원에 친권 상실을 청구했고 지난해 20살이 된 뒤 동생의 후견인이 되면서 비로소 해방감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최근 5년 동안 친권 상실 판결은 연평균 133건, 이 중 인용된 것은 65%뿐입니다. 같은 기간 부모 학대는 연평균 24,500건인데 친권 박탈까지 이어지는 것은 극소수인 것이죠. 자, 독일처럼 아동 학대가 의심되면은 즉시 분리하고 국가가 선제적으로 친권 제한을 청구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 동아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들이 미래의 자산인 땅과 건물을 팔아서 당장 급한 살림을 메우는 관행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남 목포시는 유달 경기장 부지를 936억 원에 매각해서 행정 성과라고 홍보했지만 실제로 부채 상환, 현금 지급 등 일회성 사업에 써서 논란이 됐습니다. 조례가 요구하는 새로운 재산 조성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2020년에서 2024년 세외 수입 중 재산의 매각 비중이 높은 72개 시군구 중에 64곳은 재정 자립도 30% 미만, 즉 세입이 매우 부족한 지역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팔린 자산이 복지 지출 보전 등 일회성 소모로 사라지고 임대료, 사용료 같은 지속적 수익 기반은 동시에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더 큰 문제는 팔만한 땅이 거의 바닥에 가까워졌다는 것이죠. 지자체 보유지 중에 개발 가능한 대지는 1.8%에 불과합니다. 결국 급한 불 끄기로 미래 성장 자산이 소진되고 있는 셈이지요. 전문가들은 지방재정의 마지막 안전판이 무너지고 있다면서 단기적 재정 보전이 아닌 장기적 자산 전략과 국가 차원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오늘의 신문기사 살펴봤습니다. TV뉴스 리뷰 이어가죠. 한국과 아랍에미리트 국기가 나란히 걸린 길을 따라 이재명 대통령이 탄 차량이 대통령궁으로 들어옵니다. 국빈 방문에 맞춰 최고 예우를 갖춘 공식 환영식이 진행됐습니다. 양국 정상은 약 1시간가량 회담을 이어갔습니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UAE 간의 협력 관계가 정말로 더 넓게, 더 깊게, 더 특별해지기를 바랍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이 핵심적인 파트너라며 전방위적으로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거래와 계약을 통한 이익 추구라는 것을 넘어서서 모두의 성장과 공동 번영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 분쟁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2012년 론스타가 우리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으며 국제중재를 제기한 지 13년 만입니다. 국무총리실과 법무부는 승소 소식을 공동 발표했습니다.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원금 2억 1,650만 달러 및 이에 대한 이자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하였습니다. 약 4천억 원 규모의 정부의 배상 책임은 모두 소급하여 소멸되었습니다. 서울 서부지법 폭동 배후로 지목된 정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폭동 발생 10개월 만입니다. 전 씨가 폭동 교사 혐의 피의자로 경찰에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취재진 앞에 선 전 목사는 한 유튜버의 조롱에 욕설로 대응했습니다. 조용해, 이 개. 떠들고 난리야. 쫓아내죠. 법원 폭동과 자신은 무관하다면서 지금까지 광화문에서도 사건 사고가 하나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차도로 가면 안 된다. 도로로 가라. 그리고 경찰들하고 부딪히지 말라. 사랑제일교회가 폭동 가담자들에게 영치금을 보내는데 관여했다는 의혹에는 아무 권한이 없다며 부인했습니다. 시각장애인인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을 두고 할당제 퀴즈, 쌍욕이 안 나올 수가 없다고 막말을 한 같은 당 박민영 미디어 대변인. 막말로 한 김예지 같은 사람이 눈 불편한 거 말고는 기득권이에요. 오히려 자기가 그런 일부 약자성을 무기 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혐오 발언이란 비판에도 박 대변인은 뭐만 하면 무지성 혐오몰이다, 혐오와 무관하다며 장애인 혐오 운운하며 프레임 씌우는 행위를 하나씩 법적 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박 대변인의 발언은 명백한 혐오라고 진단합니다. 성별, 장애, 나이, 인종,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부정적 편견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면서 차별을 정당화하고 강화하는 혐오 표현 정의에 딱 들어맞는다는 겁니다.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1차 집행이 경호처 저지로 무산된 뒤 대통령 관저는 원천 봉쇄된 요새가 됐습니다. 관저 출입구는 버스 차벽으로 가로막혔고 내부 곳곳엔 철조망에 쇠사슬까지 설치됐습니다. 어제 열린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선 당시 2차 집행을 앞두고 관저 안에서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과 가진 오찬에서 한 말들이 또 공개됐습니다. 경호처 김모 부장은 윤 전 대통령이 오찬에서 자신에 대한 지지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설 명절까지만 잘 버틴다면 전부 해결될 거라고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